내 유전자는 이란인인데 내가 좀 이렇게 뭐 한국에 오래 살았더니 이렇게 좀 몸이 바뀌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란에서는 그걸 채우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10,000보를 당연히 찍고 많이 걷는 날은 진짜 20,000보까지 찍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의 모든 외국인 친구들이 똑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맡아봐. 뭐 냄새 안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20대 전체를 한국에서 보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하고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공통적으로 몸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단순히 한국 음식이 이제 더 입에 맞다. 아니면은 뭐 저는 좀 올드된 그런 에스컬레이터들이 있죠. 거기 위에 못 쓰고 그냥 뭐 너무 느리니까 빨리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음식이 진짜 국물이 있어야지 이게 소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뭔가 몸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변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진짜 신기하게 며칠 전에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는데? 제 유전자는 이런 유전자잖아요. 근데 뭔가 한국에 오래 살았더니 이런 환경에서 제 몸이 바뀐 것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들이 궁금하시면은 차근차근 제가 풀어볼 테니까요. Stay tuned. 뭐 친구들도 뭐 다 바뀌었대? 한국 살아서? 이게 원래 한국이 겨울이랑 여름이 되게 덥고 춥잖아요. 사람이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는데 네, 그런 시기가 그냥 한 계절 다시 이렇게 확장이 된 느낌? 저는 봄에 못 살고 있답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알러지 증상 이런 거는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너무 코랑 이게 막 목이랑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신기하게 나는 나만 뭔가 내 면역력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가 싶었더니 주변의 모든 외국인 친구들이 똑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일인가 우리는 뭐 뭔가 한국의 뭐 어떤 먹는 것 중에 입에 안 맞아서 이렇게 몸에서 반응이 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뭔가 migrant allergy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민자의 알러지. 나도 많이 들었어. 나 주변에 이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알게 되잖아. 그런 사람들도 와이프들이 다 아프다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근데 병원도 많이 가잖아. 그래서 네, 병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뭐래? 이거는 뭐 일단은 뭐 마스크 잘 끼고 뭐 물을 잘 마시고 테헤란의 공기가 진짜 안 좋긴 하거든요. 한국보다.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좋은데 나는 거기서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국의 먼지에 이렇게 중국산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뭔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일단은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연관이 있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주변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다 거의 내내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증상도 똑같고 이렇게 뭐 기침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공통적으로 사람마다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생긴대. 이게 면역력이 맞아요. 그 과하게 반응할 때까지 시간이 한 2, 3년 걸린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2, 3년 넘게 살면 그때부터 맞아. 시작되는. 뭔가 어렸을 때 본토에서 애들이 다 같이 걸리는 그 나라만의 뭐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몸이 저항이 생기는 것들에 많이 걸리고 몸이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싸우면서 생기는 그 고유한 면역력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게 또 자기 국가에 맞춰서 자랐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도 다 오래 살다 보면은 똑같은 증상을 계속 앓고 있어요. 맞아. 난 처음에 세라 네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 아니면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맨날 비타민 같은 거 안 챙겨 먹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번 얘기를 하다가 다 똑같이. 그리고 특히 중동 사람들이 다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아프더라고. 편도선 여기 생기고.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식물이 달라서 그렇대.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다 다르잖아. 그치.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중동이랑 맞아. 한국.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한국에 오면 살 빠지는 거. 뭐 외국인 친구들 다 살 빠진대? 나도 그랬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 물론 당연히 관광하러 오는 친구들은 다 찌겠죠. 근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3년 정도 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물론 음식이 좀 더 튀긴 것도 덜하고 그리고 뭐 반찬 같은 것도 채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진짜 많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걷는다고? 그 외국인들이 차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보다는 그냥 사실 걷기에 되게 좋은 도시잖아요. 뭐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뭐 이쁜 가게나 솔직히 우리 그냥 카페만 가도 소품샵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이런 팝업 스토어이나 좀 사람들이 가서 다양한 거를 보고 만지고 그럴 수 있는 가게들 그리고 좀 그냥 도시 자체가 걷다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느낌도 당연히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만보가 어플에 핸드폰 어플에 이렇게 헬스 어플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일 안에서는 그걸 채우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란이 약간 테헤란이 걷기가 좋진 않잖아. 그치? 좀 되게 차돌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란 사람들은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차 끌고 간다고. 그건 그렇지. 기름값이 싸서 그런가? 근데 솔직히 금값이 싸긴 싼데 지금 그냥 기름값 얼마야? 이란? 지금은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니까 리터당 15원인가? 15원? 네. 근데 그게 웃긴 지금? 게 네. 지금? 네. 15원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유가 때문에 난리가 아니 났는데. 그거는 그런데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란의 커런시 가치 자체가 내려간 건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란 사람들한테는 산 편은 아니에요. 웃긴 게 더 있는데 물 값이 리터당 그거에 한 3, 4배인 거예요. 그 0.5리터짜리 그 생수 있죠. 자, 전 세계 그거를 사는데 막 7배나 더 비싼 거예요. 알겠는데 3배인가 아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세라 씨 이게 지금 전 세계인의 공부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런 싫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지금 한국이 유가 방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나마 2,000원이야. 지금 유럽은 난리 났습니다. 어떡해요? 유럽 3,000원이래. 아 그래? 근데 이게 전쟁 전에는 리터당 기름값이 15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5원이거든요. 많이 올랐구나. 아니 근데 이게 7년 전에는 그 이유가 이란 사람들 쓰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싸긴 비싸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비쌀 수 있지. 막
근데 다 슈퍼 가는데 차 타고 가고. 아니 5, 6, 7년 전에는 이걸 제가 그냥 한국인 친구들한테 가격을 알려준다고 찾았어요. 환전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만 해도 300원인가 1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니라 가격이 거기 내에서 올라간 건데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환전을 하고 나서의 환율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우리 이란 갔을 때 웃긴 게 뭐냐면 에어컨 나오는 택시와 안 나오는 택시 가격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처음에 에어컨 안 나오는 택시를 타는 거야.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몇백 원 차이. 그냥 덥지 않은데 굳이 에어컨을. 그래 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니,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급 택시를 잡으니까 에어컨이 나오죠. 한국에서 델룩스 타보셨어요? 카카오 택시 그 택시 잡을 때 디럭스? 그거를 안 타시잖아요. 타보셨어요? 굳이 그 이유 때문에 한 거지. 그냥 정말 지하철까지 가는데도 집 옆에 있는 지하철까지 가는데도 차로 태워주시고 나 그거 들었어. 맞아. 갑니다. 세라 어머니가 지하철역까지 단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으시다. 맞아요. 그럼 아빠가 못 근데 역까지 가게 하셔. 역세권이잖아 집이. 그치? 그쵸?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덥잖아요. 뜨거운데도 1시 반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 골목을 걸어 다니고 있고 근데 같은 시간에 만약에 테헤란의 도심이었어 봐요.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뭐 이렇게 좀 역세권이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 안 보이지 않았어요? 뜨거워서? 거주지에도? 뜨거워서? 네. 이제는 뭐 만보를 당연히 찍고 많이 걷는 날은 진짜 2만보까지 찍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걸어서 살이 빠진다? 그렇죠. 응? 근데 이런 길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걸으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래서가 아닌 한국에 와서 진짜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여기 걸어서 안 가? 여기는 못 가죠. 차가 있어야지. 아니 못 간다는 게 아니고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그냥 차가 있는데 차가 있는 사람은 왜 이러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운동은 따로, 산책은 운동이 아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진짜 이렇게 저절로 살이 빠지게 하는 이 길만 걸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좀 살이 빠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참 모든 게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단위로 스케줄이 돼 있고 이렇게 지하철이 오가는 것도 다 솔직히 분 단위로 확인을 해서 출퇴근이나 아니면 이동을 하잖아요. 지하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신기한 것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파티를 열 거예요. 이렇게 집들이 모임이나 그냥 가족 모임을 열려면 사람들이 8시에 왔으면 좋겠어 하는 상황에 1시간 앞당겨서 얘기를 하거든요. 7시에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7시 40분, 50분, 8시쯤 그때 오니까 뭐 시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런 점이 물론 뭐 저도 이렇게 시간 약속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잘 지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약속을 지키고 철저하게 이렇게 펑츄얼한 거는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지하철만 타려고 할 때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만약에 느릴 때는 서서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는 사람이고 마음이 답답해서 뭐 가족들 만나러 집 갈 때도 그냥 뭐 어디 가려고 하면은 자꾸 이게 조급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빨리 이제 시간 약속대로 이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다.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맞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당연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걷잖아요. 한국 분들은 고민할 게 없으시죠? 걱정되는 게 없으시죠?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이 좀 아무래도 유전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제 냄새를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본국에 살면은 괜찮죠. 뭐
다들 똑같이 땀이 나면 냄새 나고 다 그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땀 냄새가 안 난다는 거를 보고 이럴 수 있나? 가능하지 않을 텐데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고. 세라 씨, 네. 냄새 안 난다면서요? 냄새 안 나잖아요. 구독자한테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요? 와서 맡아보라고. 냄새 안 나요, 여러분. 와서 맡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하니까 저도 한국인만큼 관리를 그런 부분에서 안 했으면은 낫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물론 저는 그쪽의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러면 냄새 안 나죠. 근데 만약에 한국 분들이 관리를 안 했을 때도 괜찮은 그런 상태에서 저도 똑같이 했었더라면 저는 많이 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외국 애들이 나 궁금한 게 그런 말도 있잖아. 막 음식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다. 아니다. 유전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매일 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뭐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 음. 근데 냄새가 나는 요건 중에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 씻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그렇게 먹는데요? 표정을 짓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 그냥 이중적인 secondary reason이고요. 그냥 primary reason 자체가 genetics일 거 아니에요. 유전이에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씻어도 며칠 안 씻어도 냄새가 안 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짜증이 나네요. 이것도 뭐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관리하는 그 냄새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들의 루틴을 많이 바뀌고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였더니 그런 부분도 요즘은 그렇게까지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인 거지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러는 거는 무조건 아니다. 아니 딴 친구들은 어때? 딴 친구들은 좀 나더라고요. 난다고? 네. 아니 뭐 매일 당연히 아침에는 씻겠죠. 근데 머리를 안 감는다 하더라도 하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 막 그래도 만약에 땀을 그런단 흘렸어. 말이야. 네. 외국인들 냄새 나서 못 만난다고. 못 만난다고. 응. 너무 그런 거 레이시스트한 발언인데요? 어? What? 냄새가 나는 거는 살 냄새도 안 나는데? 나 살 냄새 나? 아니 땀 냄새는 뭐 그거 있잖아. 채취가 있잖아. 채취가 나는 암내. 안 좋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맡아봐. 뭐 냄새 안 나.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더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예민해지고 만약에 어디에서 뭐 어떤 악취가 올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근데 예전에는 내 코가 그렇게까지 예민했나?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외국인 냄새도 더 예민해졌어? 그렇지는 않아요. 뭐 외국인 친구들이 냄새 안 나요. 냄새 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활동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가서 하프 마라톤을 같이 뛰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나는 끝났어요. 나는 거기서 안 돼. 오빠는 땀 냄새 안 나겠지만 나는 각종 뭐 거기에 패드 막 가서 좀 씻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유전이 다른 거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예, 한국에 좀 몇 년 살다 보면은 그냥 좀 이뻐진다? 사람들이? 너 친구들도 그렇대? 약간. 근데 그게 뭐 이뻐진다기보다는 좀 like glow up in Korea라는 것들이 있거든. 한국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층이 관리를 많이 하잖아. 이제 뭐 피부과 관리도 사람들 꾸준히 받고 이제 한국 사람들 좋은 피부를 가진 것으로 되게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그래요. 표정을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에? 피부가 좋다는 얘기 오빠 이랑 가도 완전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이랑 갔을 때 어. 그렇게 말을 해? 사람들이 이뻐졌다고? 이뻐졌다기보다는 한국 사람 같다고 하지.
그거 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 누구를 만나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근데 뭐라고 하면 아, 저 이란에 안 살아요 하면 어디 사세요? 뭐 한국에 살아요 하면 본인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거의 20대를 살고 있는데 뭔가 이쁜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진 찍을 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좀 뷰티 제품도 편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본인 스스로를 외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을 이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쓰다가 지나갔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모든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어느 정도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야? 코리안 뷰티 막 이런 말 요즘에 너무 이런 국뽕 같은 막 그런 말들 있잖아. 근데 솔직히 그래. 솔직히 사실은 자기 관리도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습한 이 공기에서만 봐도 피부가 되게 좋아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란 가거나 내 예전에 티베트 쪽 적도 있는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진짜 건조한 데 가면은 맞아. 피부가 쪼글쪼글해져. 그러니까 사막이야 피부가. 그리고 어머니도 완전 맞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왜냐면 이게 주름이 생기는 거는요, 건조해야지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막 습기가 있으면은 주름이 펴져요. 좀 어느 정도. 진짜 자연 다림이야. 한국에 오기 전에 속눈썹이 되게 컬이 이렇게 막 헐헐헐헐 막 나비처럼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좀 살다 보니까 어느새 컬이 줄어든 거예요. 직선이 된 거야. 습기 때문에 무거워서 펴지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좀 바뀌었다. 얼굴형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듣고 그래서 정말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젖살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눈이 파란색이었는데 좀 한국에 몇 년 살다가 그 색깔이 좀 변했대요.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 엄마 아빠도 뭐 만약에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안 그러시고 그 친구만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씩 작은 것들이 변해간다는 거를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